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이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산타랠리가 오냐 안 오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보통 그동안의 미국 증시를 봤을 때 산타랠리가 오는 게 12월에 10거래일 이후에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금융투자세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의 매수가 지금 강하게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산타랠리는 이것 하나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자, 금요일 미국 증시는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됐는데, 7.4% 정도 상승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가 7.2였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라는 게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전처럼 강한 그런 하락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10월 달에 8.2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예상치를 초과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게 좀 조정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PPI 지수도 예상치보다 0.2% 정도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쭉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빠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다라는 게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의 이제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4.6 정도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4.9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줄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5.0%보다도 낮게 발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호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이제 금요일 날 같이 나왔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시차를 두면서 한 1, 2개월 정도 시차를 두면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높게 발표됐던 게 이제 서비스 지수라는 거죠. 요게 조금 쉽게 내려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생산자 물가가 시차를 두면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어, 지금 시장은 기대 인플레이션보다는 생산자 물가 지수에 조금 더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처럼 뭐 우리가 시장이 쫙 빠지면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다 예상치보다. 그러면 시장이 보통 한 2%씩 흔들렸단 말이에요. 나스닥 지수가. 그런데 금요 같은 경우는 0.7% 정도밖에 안 밀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는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마감을 했고 미국의 달러 지수도 보시게 되면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그런 같은 악재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이는 게 나스닥 지수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쌍바닥이죠. 쌍바닥 패턴을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제 차트를 가지고 맹신할 수는 없지만은요. 이게 이제 쌍바닥을 해놓고 어, 그 보통 이제 지수는 그런 기술적 분석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쌍바닥을 치고 직전 고점을 돌파. 그러면 직전 고점의 지지.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방아지 봐줄 때는 비교적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부근에서 계속 지금 맴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지 라인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깨지 않고 맴돌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 이제 발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튀어오를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튀어오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번 주에 발생되는 빅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자칫 이제 발표되는 수치가 또다시 예상치를 넘어선다면 지지라인이라는 것은
붕괴가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수급이 망가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13일이죠. 13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화요일 날 우리는 밤 10시 반에 이 수치를 보게 되고 미국 시장은 장 열리기 1시간 전에 그것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수에 따라서 나스닥 선물 지수가 급격히 변동될 것은 분명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현재 11월 CPI 예상치는 7.3% 상승입니다. 예상치, 컨센서스죠. 이거보다 낮게 나와야 되는 거죠. 또는 여기에 부합해 주거나 이러면 시장은 바로 지지를 받아내고 위에서 사진에 그려보듯이 상방으로 뛰고 올라갈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뭐 7.5라든가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그냥 지지 라인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원 CPI 지수는 6.1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전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10월 달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7.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7.3인데 예상치가 좀 너무 낮다라는 게 조금 좀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현재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7.7%,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제 8.0이 예상이었는데 그거보다 0.3이 낮게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13일에 이게 발표되게 되면 이제 연준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목요일 날 새벽이 되겠죠. 15일 날 새벽에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0.5%의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발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CPI 지수가 낮게 나온다라면 연준은 조금 더 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좀 강하게 나온다면 발언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를 보시게 되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 뭐 빅 이벤트죠. 그러면 금리 결정,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가 마이너스 0.2%인데요. 이전치가 1.3%.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좀 감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죠. 이것도 만약에 예상치가 23만입니다. 예상치보다 이게 좀 많이 나와야 되겠죠. 많이 나온다라면 시장이 또 반등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기업 재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주 중심,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뭐 하이브 이런 종목들 주가 흐름이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한한령 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콘텐츠 관련 종목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소비 관련 종목들, 오늘은 조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그래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구조를 봤을 때, 자, 건설 힘들겠죠. 제조업들은 다 힘들 겁니다. 앞으로 소비가 계속 줄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더더욱 힘들 거고요. 반도체도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제조업과 좀 상관이 없는 이런 섹터들이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비교적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참고하시고요. 이제 CPI 지수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CPI 지수가 높게 나온다. 그래서 지지라인, 아까 봤던 그 지지라인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때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서 다음 기회를 또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도마네TV의 한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